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 디자인의 이정현 실장님 모셨습니다. 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요새는 이제 가족들끼리 잘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예. 친구들이랑 스키장을 갔다 왔어요. 차례는 지내시고. 네, 마지막 날에 친구들하고 스키장을 갔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 어. 좋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참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빵 터지셨어요. 예. 동계올림픽 선수인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네, 그 근처로 갔다 왔는데 어디 가셨는데요? 비발디 파크로 갔다 왔어요. 홍천에 있는. 평창이요? 홍천. 아, 홍천. 네. 예.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네. 그 근처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 근처에서 열리죠.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녁에 타가지고 사람이 없었고 예. 또 생각보다 따뜻해서 스키장 가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홍천 하면은 닭갈비 아니에요? 닭갈비는 가평? 가평 아니면 춘천이죠. 네, 맞아요. 홍천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닭갈비 뭐 유명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비발디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요즘 뜨는 스키장이 있어요. 네.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저 북측에서 네. 이제 우리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제 네. 공동으로 개최하자라고 네네. 제안을 하면 할 것 같은데 북측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마식령 스키장 개방하겠다. 네. 뭐 이런 훈훈한 얘기가 있어서 네. 요즘 뜨더라고요. 아니 거기 가서 스키도 타고 인테리어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좀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이렇게 북한 애들한테 알려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 날이 올지 잘 모르겠네요. 지금 통일이 되면 진짜 이 인테리어 업체들도 되게 성수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축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북한 지역 이렇게 비춰주는 뭐 TV나 이런데 동영상 같은데 보면 북한 아파트나 이런 게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 1980년대 아파트 같이 다 직각이야. 뭔가가 허전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진짜 한국의 인테리어, 네. 멋진 인테리어를 좀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날이 진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하고 계신 심정현 대표님 집 지금 인테리어 해주고 계시는데 한샘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지난번에 분통을 터뜨리고 가셨거든요. 네, 저도 들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막바지쯤에 한샘에서 이제 가구가 들어오는데 한샘 가구 담당자 실수로 일부 발주가 늦어졌나 봐요. 예. 그러니까 빼먹고 발주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공사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처리가 다 끝났나요?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니 아직도면 지금 며칠째예요. 네, 발주가 늦어졌는데 그 발주를 또 잘못 넣으셨더라고요. 아이고야. 네, 아이고 이연타. 사이즈를 잘못 넣으셔가지고 예. 한 번 더 이번 주 중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게 당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 진짜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근데 일부러는 당연히 아니겠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 좀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샘이랑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예. 이렇게까지 심한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거를 처음 봤으면 이것보다 좀 약한 심한 거는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조금 사이즈 뭐 현장에 맞춰서 사이즈를 재서 왔는데도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뭐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도어 한 짝 정도는 예. 뭐 이사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도 이렇게 일부 발주를 안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희가 한샘같이 고급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그런 도어 한 짝을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면은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먼지도 많이 나는 작업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이번엔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심정현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고. 왜 이 부부싸움 한 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한샘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걸고 했었는데 예. 왜냐면 저희도 이제 청소를 해놨는데 먼지를 또 내니까
또다시 청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샘한테 청구를 해서 청소 비용 같은 거는 이제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하. 이 현대차 타는 소비자들이 이제 자조 섞인 말로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현대차 타보셨어요? 현대차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어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샘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샘은 원래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쓰듯이 한샘에서도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계약 사항에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떻게 되는지 하자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뭐 하루 정도 늦어지고 뭐 이틀 늦어지고 요때마다 어느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한샘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한샘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본사에서 그런 계약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도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담당자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넣어줄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딴 데 알아보세요. 그럴 겁니다. 예.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샘에서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한샘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뭐 벽지를 찢어먹거나 필름에 기스를 내거나 아니면 바닥에 기스를 내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샘에서 책임을 져주나요? 네, 한샘에서 책임은 져줘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게 예.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런 AS를 하기가 사실 번거롭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들어와야 되고 이제 이사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고객들하고 시간 조율도 해가지고 작업자랑 또 이 시간을 조율해서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달라고 얘기는 해도 예.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찍더라고요. 그 찍힌 거 네.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한샘 쪽에서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야 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저희 공사 끝나고 사진을 다 찍어요. 자세하게. 어.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 찍을 것 같다는 곳들이 딱 보여요. 전문가니까 이게 보이겠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사진을 찍어놓고 예.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찍으세요. 예. 그래서 뭐 청소 끝나고 나서도 또 한 번 사진을 또 자세하게 찍어놔요. 아하. 그래서 이사할 때 찍은 거는 보통 이사한 데서 그런 예. 업체에서 또 그런 거를 배상을 해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책장은 그냥 가던데요? 다 부셔 먹어놓고? 부셔 먹어놓고. 그러니까 안 찍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맞아요. 예.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까 정해진 기한 안에 시공을 못했을 경우 우리가 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 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셈이라도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써놨을 것 같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시공이 늦춰질 수 있다. 근데 이 부득이한 경우는 온갖 수만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문구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얘기들을 오늘은 해드리려고 해요.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럼 본격적인 그 계약서 주의할 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한샘 시공 이거를 아예 처음에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골치를 안 썩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감상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이제 한샘을 얹히는 게 가구를 얹히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도배를 한 다음에 뭐 타일을 한 다음에 가구를 시공하는 게 마감적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이제 공정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지금 심정현 대표는 아마 그 생각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한샘을 할 걸. 네. 아니면 이케아로 할 걸. 근데 마감상 가구는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공사 마지막에 가구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유의할 점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먼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사 대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공사 이제 금액이 중요한데 인테리어는 보통 이제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지불을 해요. 아, 뭐 한 번에 지불해야 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보통은 뭐 3번에서 5번까지도 나눠서 내는데 5번까지 나눠서 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4번으로 나눠요. 이제 4번요? 네. 아, 네. 그게 혹시 그러면 각 공정 네.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계약금, 뭐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나누는데 네,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하는 당일날 예. 지급하는 거고 착수금은 공사 시작하는 날 예. 그리고 중도금은 공사 중간에 그리고 잔금은 공사 끝나는 날 이렇게 4번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집 이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다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이거 어떻게 믿고 다 드리냐 했더니 아이 원래 여기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니까 다 주셔야 물건을 받아와서 공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공사가 엉망이었어요. 에이, 그럼 그래죠. 내 아저씨 집에 가보니까 자재들 다 있더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못했었죠.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좀 많이 작으면은 뭐 그럴 예. 수도 있는데 공사 금액 자체가 이제 좀 커지다 보면은 한 번에 지불하기보다는 나눠서 지불하는 업체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예, 그게 정상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예. 그렇죠. 그리고 또 4번에 나누게 되면은 이런 비율도 달라요, 회사마다. 아, 네. 뭐 계약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금은 10%, 착수금은 30%, 중도금은 40%, 잔금 20% 요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틀리고 또 중도금의 날짜 정하는 것도 이제 고객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예. 어떤 날짜가 중간이 어떤 날짜가 좋을지 그런 것도 다 조율을 해서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한번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4번 하는 업체도 있고 5번 하는 업체는 또 어떻게 나눕니까? 5번 하는 업체는 뭐 중도금을 2번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하. 그리고 또 고객님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팔고 나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 아, 그럼 이거 카드로도 결제가 되나요? 카드로도 결제 아, 가능해요. 그래요? 네. 오, 카드를 받아요? 네, 카드도 결제 가능하세요. 오. 아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현금 달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좀 그냥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 이게 되는 줄은 몰랐는데요. 네, 카드도 그렇군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네. 맞아요. 카드 당연히 돼야 네, 되는 거죠. 당연히 돼요. 네. 아하. 그리고요. 또 어떤 거 챙겨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사가 착수되고 뭐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내용이 계약한 회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데 예. 간혹가다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다른 인테리어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회사가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은 그 하도급 받은 하청 업체가 그렇게 책임을 질 건지 이게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예. 분명히 계약한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지 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 계약서 안에 그 문구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맞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도급 업체보다는 발주, 네. 그러니까 시공사죠. 네. 시공사가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거고 네. 당연히 하도급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네. 정말 간혹가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간혹가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들은 그 계약서에 깨알만하게 우린 뭐 하도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아하. 보통 이제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랑 같이 협의하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약하기 전에 뭐 공사 전체 하도급을 주는 게 있는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계약한 회사가 담당을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그러니까.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챙겨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사 내용하고 공사에 이제 중간에 변경된다는 내용
예. 이런 내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측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실측한 다음에 공사 내용이나 항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또 실측을 하더라도 짐에 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사가 싹 나가고 나서 보일 수도 있고 하면은 공사 내용이 당연히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은 비내력벽인 줄 알았는데 내력벽인 경우, 그러니까 철거를 못하는 경우, 그럼 설계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예. 또 철거를 해보니까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단열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간혹가다 마루를 철거를 했는데 그 밑에 마루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그건 뭐예요? 마루를 또 덧방을 치신 거예요. 아,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저도 한 번 봤어요. 한 번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봤는데 예. 마루를 철거했는데 그 밑에 마루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왜 그렇게 한 건가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네, 거예요? 비용도 그렇고 뭐 예. 시간도 단축하고 하려고 그냥 예. 타일 덧방하듯이 마루도 덧방을 해버렸더라고요. 타일도 덧방을 해요? 그게 더 씌운다는 얘기인 거죠? 네, 타일은 원래 한 번까지 덧방이 가능해요. 보통 타일은 철거하지 않고 예. 뭐 들떠 있지 않으면은 한 번까지는 덧방을 하는데 이제 두 번 덧방은 위험해서 무조건 철거를 하고 다시 시공을 하지만 한 번 같은 경우에는 덧방이 가능해요. 아, 덮어 씌우는 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럼 그 마루 밑에 유골이 나오는 경우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다행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마루를 이렇게 더 씌운다는 얘기는 진짜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마루를 더 씌우면은 당연히 뭐 열 전도율도 떨어져서 난방 효율도 떨어지고 예. 안 좋은 점이 많은데 뭐 비용을 절약하고 뭐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일반 개인 주택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예전에 저희 신문사 이사를 가면서 인테리어가 아니라 거의 완전히 재시공을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땅을 파는 도중에 문화재가 나왔어요. 문화재가.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고도 제한 뭐 이런 게 갑자기 이제 걸려버리게 되니까 또 복잡해지더라고요. 문화재 나온 경우는 없죠? 네, 없어요. 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장판 밑에 마루가 깔려 있는 경우도 꽤 있어요. 장판 밑에 마루를 깔아요? 네. 그러니까 장판 같은 경우는 철거비가 따로 들어가지 않는데 마루 같은 경우에는 예. 마루 철거팀이 따로 와야 돼서 이제 비용이 따로 들어가요. 철거하는 사람이 마루를 철거하는 게 아니라 마루는 이제 철거하는 기계가 따로 있기 때문에 예. 그 기계를 쓰는 사람이 와야 돼서 따로 들어가는데 이제 장판을 걷어보니까 그 밑에 마루가 또 있는 거예요. 와, 신기하네요. 네. 별의별 일이 다 있군요. 아까 마루를 덧방한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 철거 비용도 2배로 드는 건가요? 철거 비용하고는 또 다르게 나는데 이제 마루 철거 비용 업체마다 다를 수 있는데 예. 평당 한 2만 원에서 3만 원 사이 네, 그 정도 들어가요. 그런데 더 쉬운 경우에는 이제 그게 2배가 들어가는 거죠. 2배가 들어가는 맞아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마루 철거 업체에서 평당으로 금액을 받아가요. 뭐 평당 2만 원, 뭐 2만 5천 원, 3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아가기 때문에 예. 덧방이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비용은 2배로 2배로? 발생이 돼요. 네. 그러면 타일 같은 경우에는요. 타일도 한 번 정도는 덧방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게 덧방돼 있는 걸 철거할 때는 철거 비용을 2배로 받나요? 어차피 한 번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으면은 철거를 보통 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철거 비용이 안 드는데 덧방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들떠서 예. 금방 떨어질 것 같은 경우에는 예. 철거를 해야 돼서 그런 철거 비용은 이제 조금씩 추가가 돼요. 아, 추가가 되는 거군요. 네. 그럼 아까 그 미스테리한 장판을 그 마루 위에다 까신 분, 네. 그분은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뭐 살다가 사는 도중에 이제 마루가 너무 상해서 그 위에 장판을 까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때도 뭐 비용을 절약하려고 그냥 마루 위에다가 장판을 까셨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 철거를 한 다음에 하는 게 바닥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혈흔을 숨기기 위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한. 아, 자꾸 미스테리 방송을 만들려고 그래요. 마루 같은 경우에 그 위에 장판을 깔면 마루가 썩지 않나요? 마루가 썩을 수 있어요. 만약에 네. 결로나 이런 게 심하면은.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실측을 한 군데를 갔는데 예. 거기서 이제 보니까 마루가 많이 썩어 있더라고요. 확장면 쪽에. 그래서 역시나 물어보니까 거기에는 난방이 안 깔려 있었던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제 확장면 쪽에 마루가 다 썩어가지고 예. 그걸 이제 교체하시려고 하는데 또 마루를 까시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거기는 무조건 타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타일로 가시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또 뭘 챙겨야 되나요? 네. 그래서 공사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사하면서 변경될 수가 당연히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계약을 할 때 간혹 업체들이 공사 내용을 빼고 일부러 이제 계약을 위해서 공사 금액을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사 내용을 좀 명확하게 다 기재를 하고 그런 내용을 다 계약서에 기재를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10가지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네. 한 6, 7가지 정도 해놓고 가격은 만족스럽게 보이도록 만들어 놓고 네. 실제로 시공을 할 때는 그때 숨겼던 서너 가지를 다시 꺼내서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 네. 그 얘기신 거죠? 네, 맞아요. 이런 거는 견적서에 포함이 안 돼 있었다. 근데 공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 이걸 이제 공사한 다음에 공사 시작하고 나서 얘기하는 업체들이 간혹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액이 공사하면서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같이 뭐 마루가 2개 깔려 있다거나 마루에 장판 깔려 있는 경우 이게 사시는 분들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모르세요. 예, 그래서 계약할 때는 그거 모르고 빼놨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미리 알고 계약서에 넣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거든요. 그런 내용은 진짜 딱 철거하고 나서 알 네.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서 이제 정말 간혹가다 있는 일들이고 그런 부분은 항목이 추가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 의도적으로 누락시키는 거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전문가도 아니고 또 워낙 바쁘잖아요. 네. 맞벌이 하고 이러면은 낮에는 들어올 일도 없는데 집을 내가 자세히 들여다봐야 아 우리 집은 몇 군데 고쳐야 돼 이걸 알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알기가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공사 계약을 하기 전에 견적서에 최대한 자세하게 기재를 한 다음에 이제 계약서랑 그 공사 견적서랑 같이 이제 뭐 계약을 하시는 게 좋으시죠. 예. 그럼 일일이 비교를 해봐야 되겠네요. 그쵸. 하나하나 다 계약서뿐만 아니라 견적서에도 다 표기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인테리어 업체도 한 군데에만 문의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해가지고 여러 군데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가 다 겹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해보는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네, 보통 인테리어를 하시기 전에 진짜 최소한 2-3군데는 견적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제 견적을 그냥 이메일로 받아보시기도 하는데 이제 업체를 가서 직접 방문 상담을 하시면서 조금씩 많이 알아오세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하고 다른 업체 갔다 오신 분하고 설명할 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요? 설명을 하려고 하면은 그거 다 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보통은 다 비교 견적을 요새는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다 견적서별로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첫사랑이랑 그 다음 사랑이랑은 연애할 때가 완전히 다르죠. 맞아요. 잘 아시는군요. 그리고 또 챙겨야 될 거 뭐 사랑만 챙기지 마시고 다른 것도 좀 챙겨주세요. 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공사 기간이 연장이 되는지. 연장되는지 이거 네. 중요하죠. 네. 짜증나겠네요. 네, 맞아요. 심 대표님이 지금 맞아요. 똑같은 꼴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공사하기 전에 계약상에 시작하는 날짜와 완료하는 날짜를 기재를 해요. 예. 근데 이제 공사 내용에 따라서 당연히 변경될 수는 있어요. 또 이제 뭐 계약서 상에 뭐 천재지변, 뭐 불가항력의 사태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다라고 뭐 표준계약서 상에서도 이런 내용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기재가 돼 있어도 그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그렇죠. 다만 이제 뭐 철거를 한 다음에 크게 뭐 설계가 변경이 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이제 마음에 안 들어서 마감재를 뭐 바꾼다는 경우이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이 될 수는 있는데 보통 그냥 뭐 계약을 해서 원만하게 진행을 하면은 당연히 기간은 연장될 일이 없어요.
아하. 근데 그래도 한번 이런 거는 다 체크해서 계약서에는 당연히 기재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진짜 이사 날짜는 정해져 있는데 공사가 연장된다는 게 정말 이거는 공포죠. 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정말 간혹가다 말도 안 되게 이제 업체 뭐 실수로 아니면 업체의 사정으로 이렇게 준공 날짜가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사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예. 보통 웬만한 회사들은 당연히 연장이 안 되고 그 인테리어 회사들도 연장이 될수록 자기네들도 나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최대한 공사 날짜를 맞추고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심 대표님 같은 거는 더모어 디자인이 처음이었던 거죠? 네, 저도 이제 한샘에서 그렇게 연장이 되는 거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보통은 다 그냥 끝나고 아니면은 정말 사소하게 선반 하나가 빠졌다든지 이런 경우는 봤어도 그렇게 일부 통으로 빠뜨린 적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요. 이 한샘 때문에 더모어 디자인까지 이게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네. 근데 걱정이 되는 거는 그렇게 연장이 됐을 때 네. 분명히 그 시공업체 측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 우리가 계측을 했을 때랑은 너무 다르다. 이거는 소비자님의 귀책 사유도 충분히 있다. 이러면서 합리화를 할 것 같단 말이죠. 이거를 이런 수작을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진짜 이게 좀 애매하기는 해요. 이 계약서 상에도 어쩔 수 없는 뭐 진짜 불가피한 사태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은 뭐 그런 거는 협의하에 조정한다 이런 식으로 뭐 계약서에 그죠. 써 있기 때문에 예. 참 애매한 거기는 한데 그게 업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건 안 되는 거고 진짜 그런 회사들 때문에 사실 인테리어에 대한 그러니까 인식도 좀 안 좋은 것도 있고 공사 뭐 항목뿐만 아니라 뭐 연장도 되고 공사 금액도 늘어나고 이런 업체들이 정말 간혹가다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처음부터 인테리어를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간혹 가다가 아니라 상당히 많아요. 네. 이게 문제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진짜 계약하기 전에 여러 군데를 다 돌아보시고 좀 자세하게 계약서나 견적서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동종업계에 계신 분으로서 네. 그들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 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저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뭐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거나 한 거는 아닌데 정말 저도 이제 그냥 몇 번 정도밖에 들은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간혹가다 혼자 정말 일하시는 분이 뭔가 공사 날짜를 맞추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거나 예. 인건비 혼자 다 먹으려고. 그쵸 인건비를 좀 줄이려고 그렇게 아. 하는 경우가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군요. 뭐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자재를 이제 주문을 했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늦게 왔어. 이런 경우에 충분히 이제 이유를 설명하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왠지 꼬투리 잡힐까봐 그것도 이제 둘러치는 거 아닌가. 맞아요. 그럴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근데 당연히 계속 이제 공사를 해왔던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발주 날짜와 뭐 납기 기한 같은 거는 이제 보통 알고 있고 예. 정말 간혹가다 뭐 해외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제품일 경우에는 당연히 늦춰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날짜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예. 예를 들면 지금 광장동에 이제 수입 제품에 실링팬이 들어갔어요. 이제 천장이 높아서 천장에 이제 팬을 설치를 했는데 예. 그게 이제 그거 재벌집에만 쓰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심 대표님 집 얘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야. 재벌 수준이군요. 네. 아니 펜트하우스라고 얘기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게 맞네. 네, 실링팬을 이제 설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늦게 왔어요. 아. 생각보다 이 공항에서 이게 나오지를 못해가지고 예. 뭐 절차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못 나오더라고요. 이 실링팬이 한국에는 도착을 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진짜 어떻게 해서 퀵으로 받아가지고 공사를 결국에는 이제 그 날짜에 마치기는 했는데 가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나중에 달아야 되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건 이제 간단하니까 그러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인천 공항에서 킥을 타고 광장동까지 갔어요? 맞아요. 장난 대단한 아니군요. 퀵 기사님이시네. 네, 예. 왜냐면은 그거를 못 해가지고 저희가 다음에 또 다시 인건비를 부르면은 퀵비보다 더 많이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퀵비를 지불하고
알고 그 날짜에 공사를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선 좋기 때문에 그냥 웬만한 건 다 퀵으로 불러요.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그 공항을 가려면 두 가지의 대교가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오토바이가 그 자동차 전용 도로를 갈 수가 있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퀵비는 한 25,000원에서 3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요. 신기하네요. 네. 그거는 뭐 차후에 알아보기로 저도 하고 공항에선 처음 불러봤어요.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실력이 별로 그닥 좋지는 않은데 실력이 좋다고 거짓말은 했고 뭐 벽면을 바르든가 뭐 시멘트를 이렇게 바르다가 금이 갔네? 그럼 이거를 다시 메꿔서 다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늦어지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경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뭐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생겨서 다시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시공을 처음에 하는 거는 그래도 괜찮은데 이 처음에 했던 거를 다시 철거하고 여기에 다시 시공을 하는 게 좀 어렵고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이제 직접 고객님들이 다 자재를 고르고 다 시공을 했는데 해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 이제 비용도 그렇고 기한도 그렇고 그런 게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다 이제 뭐 3D나 뭐 자재를 직접 다 보고 고르시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정말 없기는 한데 간혹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시공하는 날에 차라리 보시면은 그날에는 당연히 수정이 가능해서 뭐 그날 다 한 번씩 보러 오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계약서 상에 AS 조항 이것도 잘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가장 민감한 부분이 이제 AS인 것 같아요. 예. 근데 보통 하자보수 기간은 인테리어 업체들이 보통 한 1년 정도로 기재를 해요. 1년요? 네. 예. 근데 1년 안에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시공을 하다가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가 1년이고 예. 그게 아니라 뭐 이사를 하거나 아니면은 부주의로 인해서 AS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용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아하. 근데 차도 보면은 뭐 국내 차 같은 경우는 요즘은 뭐 많게는 5년 10만 킬로, 뭐 3년 6만 킬로 이런 식으로 개런티를 해주잖아요. 근데 아무리 후진 제조사라도 이 기간 안에는 어지간해서는 고장 안 나거든요. 인테리어도 혹시 그 1년이 그 마지노 기간인 거 아니에요? 근데 인테리어는 한 달, 2달 정도면은 AS가 나오고 그 이후에는 보통 안 나와요. 뭐 도배가 들뜨거나 뭐 이런 게 한두 달 내에 보통 나오니까 보통 그 정도 안에 다 나오고 간혹가다 뭐 물 관련돼서는 그 이후에 나올 수는 있는데 보통 1년 정도 괜찮다고 하면 그 이후에도 다 괜찮기 때문에 1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거를 적시를 안 하는 업체도 있나요? 저도 이제 저희 계약서 말고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인터넷상으로 이제 다른데 계약서를 한번 찾아보긴 했는데 보통은 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뭐 올려놓은 계약서에서는 제 다 표준 계약서대로 다 그런 하자보수 기간은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기재가 되어 있더라도 그런 걸 못 받는 분들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못 받는 거는 어떻게 못 받는 거예요? AS를 신청을 했는데 바로 나오지 않고 연락이 잘 안 되고 회사가 없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먹고 튀었네. 그러니까 통화 차단해놓고. 그러니까 회사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요? 그거는 계약 쓰고 뭐고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회사가 없어졌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 간판만 갈아치고 전에 사람들 그냥 싹 AS 해주기 싫어서 이런 경우 이런 꼼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써먹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요 또 계약서상에 이런 조항도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약을 파기할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통 이제 계약을 그런 조항이 있는데 뭐 해지하거나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에 그렇게 해지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업체에서 계약 내용을 위반해서 그 위반으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제가 되고 그리고 또 업체 측에서도 이제 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착공을 이제 지연시킬 경우 공사를 하기로 했는데 공사 날짜를 자꾸 미루거나 아니면 이제 자꾸 뭐 공사 내용을 바꿔가지고 공사를 계속 지연시킬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계약서상에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렇군요. 아니 그렇게 됐었을 때 아까 돈을 4번에 나눠서 낸다고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그거에 대한 처리는 사실 이거는 계약서상에 기재는 안 돼 있기는 해요. 예.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고 공사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고 뭐 아예 공사가 안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합의하에 해지가 됐으면은 계약금을 다시 돌려주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근데 다만 공사가 진행이 됐고 중도금까지 냈는데 공사 중간까지 됐다고 하면은 애매해지긴 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럴 땐 진짜 분쟁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법으로 가야죠. 아, 법으로 가야 되는군요. 네, 이미 이제 고객과 업체 간의 신뢰도 떨어지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공사를 할 수 없는 단계가 됐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인테리어를 크게 하는 경우에는 다 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가족들이. 그래서 3주 만에 다 됐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네. 이제 중간중간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체크를 이렇게 자주 할 수는 없었을 것이고 완성이 됐다고 해서 왔는데 원래 그 이미지상 그 사진상으로 봤던 그 모습이 아닌 거야. 말로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뭔가 이상하고 좀 완성도가 떨어져 보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경우에 만약에 진짜 마감재가 잘못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다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죠. 어. 뭐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 이미지와는 너무 달라. 이미지는 굉장히 럭셔리했는데 이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은 너무 후져.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합니까? 근데 같은 마감재고 같은 그런 게 들어갔다고 하면은 당연히 똑같아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가구가 들어가서 네. 집이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고 아, 인테리어 탓이 아니라 네, 가구 탓일 맞아요. 수도 있다. 지금 광장동이 조금 아, 심 대표님 집 이거 문제가 심각하군요. 짐을 좀 많이 버리지 않고 오셔가지고 정말 짐이 한가득이더라고요. 예. 아, 예. 이사한 다음날 제가 방문을 한번 했는데 짐이 너무 많아서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발 다 버리셨으면 좋겠다고. 어. 아니 펜트하우스니까 집도 넓지 않습니까? 넓은 거에 비해서 짐이 정말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어. 또 그걸 알고 계세요. 짐 때문에 지금 집이 망쳤다고.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쭤보셔가지고 정말 예. 버릴 거를 다 체크해드리고 왔어요. 아, 버릴 거를 실장님이 체크를 해드렸다고요? 네, 근데 왠지 안 버리실 것 같아서 아하. 다시 한번 다음 주에 가려고요. 좋은 정보 주셨으니까 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서 쓸만한 것만 건져 오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네. 예. 아니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도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계약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계약서 사본이라던가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이거 더모 디자인 홈페이지에 가면 더모 디자인의 계약서를 볼 수가 있나요? 홈페이지에서 보기는 힘드시고 만약에 뭐 메일로 요청을 주시면은 당연히 보내드릴 수 있고요. 예예. 네. 아 그거를 참조해서 보시면 되겠군요. 네. 예,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면서 느끼는 거지만 계약서 꼼꼼히 보는 것도 중요하고 이렇게 견적을 여러 군데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인테리어 시공 업체, 이 믿을 만한 업체와 거래를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무리 계약서를 꼼꼼히 보더라도 먹고 튀면 그만인데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견적을 세 군데 네 군데를 받더라도 다 먹튀를 한 업체 세 군데 네 군데 받아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세네 군데 받아보시면은 그래도 느낌이 오시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본인의 말을 제대로 잘 들어주는지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업체인지 좀 확인해보고 인터넷으로 좀 찾아보고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느낌이 오려면 뭔가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세네 군데 가보시다 보고 또 내용을 들으면은 다음 곳에서는 조금 아는 내용이 많아지세요. 그리고 또 인테리어 한번 하시고 나서는 한 분들을 다 얘기를 들어보면은 또 하면 정말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견적을 많이 받아보고 또 이제 뭐 미팅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내용을 좀 더 알아볼 수 있고 또 가기 전에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요새는 내용이 잘 많이 나와 있고 예. 뭐 금액도 다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다 인터넷으로 찾아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도 더모 디자인의 이정윤 실장님으로부터 계약서 꼼꼼히 보는 법 열심히 들어봤는데요. 뭐 결론은 딱 나와 있네요. 저희가 믿을 만한 업체
잘 찾으면 되는데 애청자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업체가 어딘지는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오늘도 긴 시간 동안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2주 후에 또 더 재미난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케아로 할 걸. 근데 마감상 가구는 이제 나중에 들어오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거를 최대한 안 하는 그런 업체를 찾아서 공사 마지막에 가구를 설치하는 게 좋아요. 그러면 이제 계약서 유의할 점 하나하나 알려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뭐부터 알려주실 건가요? 먼저 계약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사 대금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공사 이제 금액이 중요한데 인테리어는 보통 이제 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나눠서 지불을 해요. 아, 뭐 한 번에 지불해야 되는 업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 보통은 뭐 3번에서 5번까지도 나눠서 내는데 5번까지 나눠서 내요? 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4번으로 나눠요. 이제 4번요? 네. 아, 네. 그게 혹시 그러면 각 공정 네. 그거를 모니터링 한다 뭐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것보다는 이제 계약금, 뭐 착수금, 중도금, 잔금 이런 식으로 해서 4번을 나누는데 네, 계약금 같은 경우는 이제 계약하는 당일날 예. 지급하는 거고 착수금은 공사 시작하는 날 예. 그리고 중도금은 공사 중간에 그리고 잔금은 공사 끝나는 날 이렇게 4번으로 나누고 있어요. 예전에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저희 아버지 집 이 인테리어 할 때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그러더라고요. 이거 처음에 다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이거 어떻게 믿고 다 드리냐 했더니 아이 원래 여기선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오니까 다 주셔야 물건을 받아와서 공사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줬거든요. 그랬더니 공사가 엉망이었어요. 에이, 그럼 그래죠. 내 아저씨 집에 가보니까 자재들 다 있더만. 그러니까 아니 그런 얘기를 못했었죠. 그때는 제가 어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사 금액이 좀 많이 작으면은 뭐 그럴 예. 수도 있는데 공사 금액 자체가 이제 좀 커지다 보면은 한 번에 지불하기보다는 나눠서 지불하는 업체들이 좀 더 많으실 거예요. 예, 그게 정상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 좀 더 믿을 수 있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요. 한 번에 내는 것보다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4번에 나누게 되면은 이런 비율도 달라요, 회사마다. 아, 네. 뭐 계약금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계약금은 10%, 착수금은 30%, 중도금은 40%, 잔금 20% 요렇게 나누는데 이것도 회사마다 틀리고 또 중도금의 날짜 정하는 것도 이제 고객하고 같이 조율을 해서 예. 어떤 날짜가 중간이 어떤 날짜가 좋을지 그런 것도 다 조율을 해서 맞춰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 한번 계약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4번 하는 업체도 있고 5번 하는 업체는 또 어떻게 나눕니까? 5번 하는 업체는 뭐 중도금을 2번으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 네. 네, 업체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하. 그리고 또 고객님이 요청을 하실 수도 있어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집을 팔고 나서 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날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세요. 예예. 아, 그럼 이거 카드로도 결제가 되나요? 카드로도 결제 아, 가능해요. 그래요? 네. 오, 카드를 받아요? 네, 카드도 결제 가능하세요. 오. 아니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다 현금 달라고 하시는 것 같던데.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월 21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인테리어 시장의 불편한 진실을 짚어주시는 더모 디자인의 이정현 실장님 모셨습니다. 설 연휴 기간 잘 보내셨죠? 네, 잘 보냈습니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나요? 요새는 이제 가족들끼리 잘 모이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예. 친구들이랑 스키장을 갔다 왔어요. 차례는 지내시고. 네, 마지막 날에 친구들하고 스키장을 갔는데 예. 생각보다 사람도 없고 어. 좋더라고요. 동계올림픽 참가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빵 터지셨어요. 예. 동계올림픽 선수인 줄 몰랐어요, 저희가. 네, 그 근처로 갔다 왔는데 어디 가셨는데요? 비발디 파크로.
갔다 왔어요. 어. 홍천에 있는 평창이요? 홍천. 아 홍천. 네. 네,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네. 그 근처에서 열리잖아요. 네, 그 근처에서 열리죠. 사람이 없었다고요? 네, 저희는 이제 저녁에 타가지고 사람이 없었고 예. 또 생각보다 따뜻해서 스키장 가는데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홍천 하면은 닭갈비 아니에요? 닭갈비는 가평? 가평 아니면 춘천이죠. 네, 맞아요. 홍천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럼요. 닭갈비 뭐 유명하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비발디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 아 근데 요즘 뜨는 스키장이 있어요. 네. 마식령 스키장이라고 저 북측에서 네. 이제 우리가 동계 아시안 게임을 이제 네. 공동으로 개최하자라고 네네. 제안을 하면 할 것 같은데 음. 북측에서도 그러면 우리도 마식령 스키장 개방하겠다. 네. 뭐 이런 훈훈한 얘기가 있어서 네. 요즘 뜨더라고요. 아, 아니 거기 가서 스키도 타고 인테리어도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좀 이렇게 하면 더 멋있어. 이렇게 북한 애들한테 알려주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수 있는 날이 올지 잘 모르겠네요. 통일이 되면 진짜 이 인테리어 업체들도 되게 성수기가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인테리어뿐만 아니라 이제 뭐 건축도 그렇고 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가끔 북한 지역 이렇게 비춰주는 뭐 TV나 이런데 동영상 같은데 보면 북한 아파트나 이런 게 진짜 예전에 우리나라 1980년대 아파트 같이 다 직각이야. 뭔가가 허전하다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쪽에 진짜 한국의 인테리어 네. 멋진 인테리어를 좀 알려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런 날이 진짜 올지 모르겠지만 오면은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할 얘기가 있잖아요. 태양광 발전 하고 계신 심정현 대표님 집 지금 인테리어 해주고 계시는데 한샘 때문에 난리가 났었다. 지난번에 분통을 터뜨리고 가셨거든요. 네. 저도 들었는데 예. 이제 저희가 인테리어 막바지쯤에 한샘에서 이제 가구가 들어오는데 한샘 가구 담당자 실수로 일부 발주가 늦어졌나 봐요. 예. 그러니까 빼먹고 발주를 해서 나머지 부분이 공사 끝나고 나서 또 한 번 이제 그런 담당자하고 그런 내용을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조항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넣어줄 리가 없죠. 그쵸.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네요. 딴 데 알아보세요. 그럴 겁니다. 예. 현장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한샘에서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샘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게 되는데 한샘에서 공사를 하시면서 뭐 벽지를 찢어먹거나 필름에 기스를 내거나 아니면 바닥에 기스를 내거나 이런 일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한샘에서 책임을 져주나요? 네, 한샘에서 책임은 져줘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게 예. 공사가 다 끝났는데 그런 AS를 하기가 사실 번거롭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사도 들어야 되고 이제 이사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고객들하고 시간 조율도 해가지고 작업자랑 또 이 시간을 조율해서 들어온다는 게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달라고 얘기는 해도 예. 한두 군데 정도는 꼭 찍더라고요. 그 찍힌 거 네. 그것도 쳐다보고 있어야 되겠네요. 한샘 쪽에서 찍었는데 아무도 안 보고 있으면 야 이건 그냥 넘어가자 이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네. 저희 공사 끝나고 사진을 다 찍어요. 자세하게. 어. 그리고 딱 보면은 이제 찍을 것 같다는 곳들이 딱 보여요. 아 전문가니까 이게 보이겠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사진을 찍어놓고 예. 이제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찍으세요. 예. 그래서 뭐 청소 끝나고 나서도 또 한 번 사진을 또 자세하게 찍어놔요. 아하. 그래서 이사할 때 찍은 거는 보통 한 데서 그런 예. 업체에서 또 그런 거를 배상을 해주세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희 집 책장은 그냥 가던데요? 다 부셔 먹어놓고? 아 부셔 먹어놓고. 그러니까 안 찍어놓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하셔서 저도 그냥 넘어갔는데. 맞아요. 예.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아까 정해진 기한 안에 시공을 못했을 경우 우리가 뭐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 않냐 요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한 셈이라도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 이런 문구를 써놨을 것 같아요. 부득이한 경우에 시공이 늦춰질 수 있다. 근데 이 부득이한 경우는 온갖 수만 가지가 다 포함이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문구가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계약을 하기 전에 계약서에 좀 넣으면 좋을 만한 얘기들을 오늘은 해드리려고 해요. 아 지난번에 한번 예고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그럼 본격적인 그 계약서 주의할 부분 말씀하시기 전에
이 한샘 시공 이거를 아예 처음에 해버리면 어떻습니까? 그럼 이런 골치를 안 썩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마감상 마루를 깔고 그 위에 이제 한샘을 얹히는 게 가구를 얹히는 게 좀 더 깔끔하고 도배를 한 다음에 뭐 타일을 한 다음에 가구를 시공하는 게 마감적으로 깔끔하기 때문에 이제 공정은 그렇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뭐 그런 이유가 있군요. 네. 지금 심정현 대표는 아마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한샘을 할 걸. 네. 아니면 좀 그냥 농담으로 물어본 건데 이게 되는 줄은 몰랐는데요. 네, 카드도 그렇군요. 당연히 가능하세요. 네. 맞아요. 카드 당연히 돼야 네, 되는 거죠. 당연히 돼요. 네. 아하. 그리고요. 또 어떤 거 챙겨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사가 착수되고 뭐 진행되는 그런 내용들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그 내용이 계약한 회사가 공사를 진행을 하고 끝까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인데 예. 간혹가다 이제 인테리어 회사가 다른 인테리어 회사에 하도급을 줄 수가 있는데 네, 그럴 경우에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계약한 회사가 책임을 질 건지 아니면은 그 하도급 받은 하청 업체가 그렇게 책임을 질 건지 이게 좀 애매해지기 때문에 예. 분명히 계약한 회사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지 예. 이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계약서 안에 그 문구가 있어야 되겠군요. 네, 맞아요.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도급 업체보다는 발주, 네. 그러니까 시공사죠. 네. 시공사가 책임을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나요? 당연히 그런 거고 네. 당연히 하도급을 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데 네. 정말 간혹가다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간혹가다. 네. 그러면 그들은 그 계약서에 깨알만하게 우린 뭐 하도급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군요. 네, 그리고 아하. 보통 이제 인테리어 표준 계약서라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하도급을 줄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랑 같이 협의하에 진행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기는 한데 예. 그래도 한번 확실하게 짚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계약하기 전에 뭐 공사 전체 하도급을 주는 게 있는지 이것도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 당연히 이제 계약한 회사가 담당을 해서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는 게 맞는 건데 정말 간혹가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를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예. 그리고 또 뭐 챙겨야 되나요?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사 내용하고 공사에 이제 중간에 변경된다는 내용. 예. 이런 내용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 진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실측하기 전에 계약을 하면은 당연히 실측한 다음에 공사 내용이나 항목이 바뀔 수가 있어요. 예. 또 실측을 하더라도 짐에 뭐 가려져 있거나 아니면 보이지 않던 부분이 이사가 싹 나가고 나서 보일 수도 있고 하면은 공사 내용이 당연히 변경이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이제 철거를 하고 나서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 뭐 예를 들면은 비내력벽인 줄 알았는데 내력벽인 경우 그러니까 철거를 못하는 경우 그럼 설계가 이제 변경이 돼야 되는 거고 예. 또 철거를 해보니까 단열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또 단열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그리고 또 간혹가다 마루를 철거를 했는데 그 밑에 마루가 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이? 그건 뭐예요? 마루를 또 덧방을 치신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네, 저도 한 번 봤어요. 한 번 되게 오래된 아파트에서 봤는데 예. 마루를 철거했는데 그 밑에 마루가 또 있더라고요. 아니 그건 왜 그렇게 한 건가요? 비용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비용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모든 처리가 다 끝났나요? 지금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아니 아직도면 지금 며칠째예요. 네, 발주가 늦어졌는데 그 발주를 또 잘못 넣으셨더라고요. 네, 아이고 이연타. 사이즈를 잘못 넣으셔가지고 예. 한 번 더 이번 주 중으로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게 당황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저 진짜 일부러 그러나 싶을 정도로. 그죠. 근데 일부러는 당연히 아니겠는데. 예. 그래도 이번에 좀 너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샘이랑 많이 거래를 해봤는데 예. 이렇게까지 심한 거는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심한 거를 처음 봤으면 이것보다 좀 약한 심한 거는 좀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쵸. 조금 사이즈 뭐 현장에 맞춰서 사이즈를 재서 왔는데도 공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뭐 바뀌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도어 한 짝 정도는 뭐 이사한 다음에 다시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도 이렇게 일부 발주를 안 해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적은 정말 처음이에요. 저희가 한샘같이 고급 브랜드를 사는 이유는 그런 도어 한 짝을 새로 들어오는 경우가 없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또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는 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면은 뭐 들어올 수도 있는데 예. 이번 경우에는 진짜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네, 먼지도 많이 나는 작업이 또 들어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저도 이번엔 좀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심정현 대표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했다고. 왜 이 부부싸움 한 거 누가 책임집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이제 한샘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걸고 했었는데 예. 왜냐면 저희도 이제 청소를 해놨는데 먼지를 또 내니까 또 다시 청소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아하.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한샘한테 청구를 해서 청소 비용 같은 거는 이제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아하. 이 현대차 타는 소비자들이 이제 자조 섞인 말로 현대차는 원래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현대차 타보셨어요? 현대차 제가 직접 타보지는 않았어요.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샘도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샘은 원래 그렇게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실 것 같아요.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노하우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를 계약할 때도 계약서를 쓰듯이 한샘에서도 이제 계약서를 쓰게 돼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계약 사항에 언제 공사가 마무리되고 어떻게 되는지 하자보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만약에 뭐 하루 정도 늦어지고 뭐 이틀 늦어지고 요때마다 어느 배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까지 넣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뭐 한샘에서 어떻게 해주실지는 모르겠는데 한샘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본사에서 그런 계약서는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도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